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100명이 추천한 습관, 제가 30일 동안 직접 따라 해본 후기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처럼 저도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제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무척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의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효과적인 기간으로 알려져 있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과연 제가 30일 동안 어떤 습관들을 실천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선택한 100명이 추천한 습관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습관들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습관, 두 번째는 학습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습관입니다. 이 3가지 영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단순한 후기를 넘어 각 습관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실질적인 팁까지 아낌없이 풀어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형 인간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2가지 아침 습관을 매우 의식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포만감을 넘어 근육 유지 및 생성, 뇌기능 활성화, 혈당 조절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달걀 4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이는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이 질리지 않도록 삶은 달걀, 스크램블 에그, 혹은 달걀 프라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간단한 시리얼이나 빵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오전 중 배고픔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졌고 점심 식사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몸에 좋은 것을, 특히 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했다는 생각에 하루를 더 건강하고 뿌듯하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죠.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건강한 식단의 연장선입니다. 달걀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래놀라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놀라 중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간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무가당 혹은 저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주로 플레인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듬뿍 곁들여 먹거나 신선한 우유에 타서 먹었는데 견과류나 베리류를 추가하여 영양과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쁜 아침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충실한 한 끼를 챙길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2가지 아침 습관을 통해 저는 30일 동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챙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집중력 높은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게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달걀과 그래놀라를 찾게 되더라고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루틴으로 자리 잡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습관 형성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하루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침 습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다음으로 제가 30일 동안 실천한 습관은 바로 학습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개인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꾸준히 영어 공부하기를 저의 학습 습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천하시기에 저도 시원스쿨과 같은 검증된 플랫폼의 기초 영어 회화 강좌를 매일 30분씩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을 넘어 소리내어 따라하고 중요한 표현은 직접 노트에 필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이번 챌린지에서 제가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의욕에 불타올라 열심히 시작했지만 바쁜 업무나 퇴근 후 밀려오는 피곤함 혹은 주말에 유혹이 몰려올 때는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는 유혹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습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30일 챌린지의 목표를 상기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잡았습니다. 매일 꾸준히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저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강의를 듣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짧게라도 지난 강의를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등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스터디 플래너에 매일 영어 공부 완료 여부를 체크하면서 시각적으로 저의 노력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제 영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마치 마법처럼 향상되었다고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언어 학습에 있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어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었으며 외국인을 만나면 지레것부터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는 것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미드나 영화를 볼 때도 자막 없이 영어 대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의 힘, 그리고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이어갈 동기를 확실히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일 동안 실천한 습관은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사고력을 확장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저는 매일 30분 이상 책 읽기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이 습관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 도서관이나 제가 사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주 2회 정도 꾸준히 방문하여 새로 들어온 책이나 사서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대출해서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베스트셀러나 제가 평소 관심 있던 특정 분야의 책만 편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평소 같으면 손이 가지 않았을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의 시야를 훨씬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가와 만나는 즐거움, 예상치 못한 주제에서 깊은 영감을 얻는 경험은 독서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 역시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 흥미진진한 OTT 콘텐츠, 그리고 밀린 드라마와 예능의 유혹을 뿌리치고 책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특히 현대인에게 디지털 기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책 읽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투자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주말 오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카페에서 한두 시간씩 여유롭게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저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저는 예상보다 많은 총 5권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단순히 독서량만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과 공감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저만의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책 한 문장에서 깊은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는 등 정신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얻기 힘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신을 단련하며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 시간이었죠. 이번 30일 습관 챌린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점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습관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4개와 저당 그래놀라를 먹겠다. 매일 30분. 시원스쿨 영어 강좌를 수강하겠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 책을 읽겠다처럼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실천 과정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습관을 실천한 내용과 그날 느낀 점, 어려웠던 점 등을 간단하게 스터디 플래너나 개인 다이어리에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실천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기록을 남기니 제가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저 스스로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힘든 날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증거이자 미래의 나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 결과 공유의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유하고 있지만 챌린지 도중에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습관 챌린지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챌린지를 응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꼭 성공해서 나한테도 알려줘 같은 따뜻한 격려와 관심은 저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주었고 저의 작은 성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동기, 부여나 영감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챌린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때때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맞춤형 습관 선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100명이 추천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에게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식,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이 습관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저에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 정도면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은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30일 챌린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성공적으로 만든 좋은 습관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일은 습관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30일 습관 챌린지를 통해 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비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좋은 습관을 찾아 나만의 30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습관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습관, 챌린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